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교연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회 현장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구TV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공유한국팀을 소개합니다. 기독 언론인으로 독립운동과 청년 계몽에 앞장섰던 박동환 선생의 삶을 되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7개 주요 교단장들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한교연은 통합을 위해선 이단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7개 주요 교단장들은 9월 열리는 교단 정기총회에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결의하고 올해 안에 통합총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77 개혁정관을 통합정관으로 채택하고 통합 후에는 교단장들이 공동대표회장을 맡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한교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77 정관에 따르면 현재 다락방 세력이 속한 예장개혁총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기총에서 그동안 2번씩이나 검증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놓고 결국 배제하면 법적 소송에 시달리게 되고 연합기관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교연은 이영훈 대표 회장이 한기총에서 탈퇴해 우리와 함께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대표 회장이 건전한 교단들과 함께 한기총에서 나오면 한기총은 자연스레 이단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기총 안에서 다락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대표회장이 한기총에서 나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교연은 한기총과 7개 교단장들이 주장하는 선통합 후 조치는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며 이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선통합 후 조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복화술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로 불리는 안재우 소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화술로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 여사님,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행복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강 여사가 구TV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줌마 같은 깡 여사의 목소리는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안 소장은 20여 년 전 우연히 복화술 공연을 접하게 되면서 복화술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복화술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안 소장은 직접 해외에서 책을 구입하며 10여 년을 홀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안 소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인형을 통해 전함으로써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안 소장은 자신의 공연 마마쇼에서 깡 여사란 캐릭터를 통해 이 시대 어머니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깡 여사의 말에 속이 다 시원하다며 돈을 주고 간 어르신도 있습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한 안 소장은 복화술과 복음을 접목한 기법으로 복화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소장은 사람의 내면까지 치유해줄 수 있는 복화술이 최고의 전도도구라고 말합니다. 이 복화술의 매력이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역 인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역 인형에게 줘서 그 인형이 전할 때와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복화술사 양성을 위해 행복한 복화술 학교도 직접 운영 중인 안 소장은 복화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동 교육기관의 안전사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어떨까요?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는 결국 안전부주의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히 아이들을 살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광주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물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모든 교사가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어린이집 생활할 수 있게 안전에 제일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예의주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인지하고 또 충실히 자기 역할 수행을 감당하는 거죠. 방심하지 않고 항상 긴장해서 아이를 이제 책임지고 돌본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이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안에 갇혔을 때 문을 두드리거나 운전석에 경적을 울려 위급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면 좋겠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각 시도교육청이 배포하는 안전 매뉴얼 지침을 지키고 관계 당국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는 카이 글로벌 창업 보육센터와 함께 크리스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을 진행 중입니다. 매주 오디션 본선에 오른 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체험여행이라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대기업 중심의 국내 여행 업계에 도전장을 낸 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大家好，我们是分享韩国。我们的创业内容是为中国的自由行游客提供旅游体验商品的平台。 공유한국 오선미 대표는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만족도는 낮고 재방문율도 떨어지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오 대표는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과 식도락 관광 등 제한적인 여행만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한국도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래서 보고 그냥 느끼는 여행에서 체험하는 여행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공유한국은 차별화된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30대 중국 여성들을 타겟층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작은 규모의 학원, 소상공인 등과 연계해 관광객들이 K-팝 댄스 강좌를 듣고 한국 여배우들의 메이크업 방법을 배우며 쌈밥 도시락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오 대표와 2명의 직원들은 미리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중국 내 온라인 매체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자신들의 상품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에게는 만족을 주고 내수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려주는 모두가 행복한 사업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성장을 하고 수익을 내게 되면 중국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조금 더 이제 사회 환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은 매주 크리스천 CEO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오는 9월 3일 있을 본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을 거쳐 오는 10월 결선에서 최종 우승하는 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티비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일제 식민정책에 일체 타협하지 않았던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언론인 박동환 선생을 만나봅니다. 김주령 기자입니다. 일본이 정한 표준 시간에 맞춰 살지 않기 위해 시계바늘을 30분 늦췄다는 박동환 선생. 하지만 박동환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15년 청년 박동환은 기독신보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며 기독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은 조선도 민족자결에 의해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며 3.1운동에 뒤늦게 합류했고 한 달 뒤 민족대표 33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었지만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쌓여 있었다고 봅니다. 민족 문제를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신앙 이런 게 잘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삼창을 외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박동환 선생은 일제의 협박과 모진 고문으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문화통치 정책을 펼쳤던 일제에 맞서 창간된 기독잡지 신생명의 주간과 기독신보 주필을 맡았으며 조선중앙 YMCA 위원, 신간회 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 학문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서 그런 학문을 기독교화하는 데도 많이 앞장섰고 정동제일교회 전도사로 심우하기도 했던 박동환 선생은 1928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돼 와이아와 섬의 한인기독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한글학교를 설립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 힘썼던 박동환 선생은 한인기독교보를 창간해 기독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1941년 향년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박동환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75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박동환 선생의 기독교 정신과 애국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민족 유산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광복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티비는 오는 24일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 위촉식을 진행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나 교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독교 대학 및 복지단체, 방송 및 교계신문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가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 금품 등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교계 단체들은 부정부패가 근절돼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시행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연회별 지정투표소에서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단 내 신학교 간 견제가 심했던 만큼 이번에도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 추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감독회장 예비 후보자로는 동부연회 감독이었던 권오현 목사와 이철 목사, 중부연회 감독을 역임한 전명구 목사, 전 감리교 신학대 총동문회장 김영진 목사와 전 목원대 이사장 허원배 목사, 아현교회 조경열 목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에콰도르 지진 피해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최갑성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6.25 시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은 액트 얼라이언스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 지역 100여 가정의 임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교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은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인 기억하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재필과 김구, 안창호, 유관순을 비롯해 구한말 의병으로 활동하다 순국한 구현영 전도사, 한국 장로교 초대 목사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양전백 목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단법인 주기철 기념사업회는 15일 영화 일사각오로 본 신사참배 저항운동의 의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 일사각오도 광복절을 기념해 18일 전국 12개 지역 롯데시네마에서 재개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가 오는 24일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 위촉식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150여 명의 교회 기자와 선교방송 PD, 그리고 1,200여 명의 선교사 기자가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에 지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앞으로 1,400여 명의 글로벌 선교방송 단원들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발굴해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와 선교방송 PD는 정통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은 전화 문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3기 모집은 내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붓글씨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온 한국기독교 서예협회가 제8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전람회를 열었습니다. 4일 열린 시상식에는 야곱의 축복을 서예로 표현한 지영주 작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쓴 장동철 작가 등 4명의 작가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서예협회 홍덕선 회장은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 대상 없이 우수상 공동수상을 하게 됐다며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 서예협회가 기독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서예협회는 성경 말씀을 담은 서예 작품과 기독교적 가치가 표현된 문이나 등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어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가 제13회 한중일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은 전통 서예를 계승 발전시킬 우수한 서예인 발굴을 목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에는 한중일 3국 출신의 서예인들이 참여해 총 55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대상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대상 작가 초대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초대전을 진행한 여만섭 집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임현기 선생을 스승으로 만나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제일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운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며 영적 대각성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이 시대 특별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설교와 성찬식, 세족식 등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길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몸을 던져 가라앉는 난민 보트를 구한 시리아 소녀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활동 당시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난민 보호소에서 2,000건이 넘는 사고 경위서가 유출돼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비원, 의료 관계자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아동 관련 사고가 51.3%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및 협박 사건도 여러 차례 신고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영으로 난민보트를 해안가로 예인해 18명의 목숨을 구한 시리아 소녀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수영 선수의 삶을 포기했던 유수라 마르디니는 독일 망명 후 독일 수영연맹을 통해 훈련을 받고 100m 자유형과 저병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 가족과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르디니는 나의 경험을 통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 기독교 스포츠 단체 애슬리츠 인 액션이 통역관과 사제를 파견해 브라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선수와 가족들을 위해 예배, 성경 공부,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복음의 전파를 목표로 하는 애슬리츠 인 액션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성경과 말씀집을 올림픽 출전 선수뿐 아니라 경기 관람객에게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이 예수 활동 당시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2차 성전 건축 시대의 예루살렘을 복원한 50분의 1 축소판 모형은 2000년 전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통곡의 벽 일부, 히브리어 비문 등과 함께 로마인이 십자가 처형을 했음을 증명하는 유골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규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